오랜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꼬꼬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 뇌리에 딱 들여박힌 글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자입니다. 자, 이자가 무슨 자인지 척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닐 수도 있죠. 한 중간급쯤 되는 글자입니다. 이건 다행행자인데 여기에 이런 것이 더해졌어요. 구슬환자죠. 그러면 이것은 잡을 집자인데 이것을 파자해보죠. 우리가 문자인문학으로 이렇게 풀어본다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첫 염두가 파자입니다. 우리 채널 자주 보신 분들은 자주 들어본 얘기죠. 구술파, 글자자. 글자를 나눠본다, 부숴본다. 이 반대말은 측자입니다. 측자파자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측자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자를 나눠본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그렇다면은 다행행자, 이게 왜 다행인지 또 왜 행운할 때 그 행인지 또 알아보는 재미가 있죠. 자, 그럼 이것도 또 파자를 해봐야죠. 위와 아래로. 그럼 저 위는 흑토 아니냐? 그럼 해석이 안 돼요. 이 흑토는 그대로는 이 선비사하고 통했어요. 그냥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또 비슷하게도 쓰고,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 모양은 또 뭐냐? 요것은 양양자입니다. 그냥 하나 뺀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한자가 쓰기에 간소화되기 위해서 하나쯤 빼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양자. 이제 감 잡히죠? 선비, 즉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꼭 선비에 국한되지 마세요. 사람이고 밑에는 양이고, 이 양은 모양이 원래 다 그 양의 머리, 요런 모양이었죠. 요건 뿔, 그리고 요 눈쯤 되겠죠. 코. 이 모양이었던 겁니다. 이 양이란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념이고 단어였죠. 그래서 위에 선비사자가 이렇게 또 쓰입니다. 사람이 어딘가를 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밑에 양을 넣었던 거예요. 이 말은 양을 몰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양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몰고 다닌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행자인 겁니다. 지금의 행자. 이러면 이 행자의 근원과 그 기분을 훨씬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는 단어가 우선 양이 많고, 그렇다면 다행이죠. 또 행복이란 말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많이 쓰고. 보일시입니다. 보일시. 그리고 요거는 술항아리, 그런 의미를 가진 복자인데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게 쓰이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죠. 그리고 요자가 들어갔으니 또 한번 이 자를 한번 보죠. 보일시 옆에 양양자를 넣으면은 양을 보았다, 상서롭다, 기분 좋다. 그래서 이게 상자인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양자가 들어가는 수많은 글자들이 다 좋은 뜻이라는 거. 혹시 나쁜 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좋은 자입니다. 자, 이런 식의 구성, 위아래의 구성,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글자도 있죠. 선비고 밑에 이건 뭘까요? 이거 은근히 좀 쓰이죠. 이것은 발족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표시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이 글자를 옛날 글자로 보면은 사람이 하고 있고 밑에 사람의 발. 그래서 이것은 달릴주자인 겁니다. 달릴주. 이 달릴주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달릴주자를 하나를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바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취자를 넣어볼게요. 가질 취, 취할 취. 이것은 이제 취미 취자예요. 또는 나아갈 취라고도 하는데 이 취자가 발음도 되지만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취자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요거는 여러분 많이 들었다시피 손이죠. 오른손 우자. 또라는 뜻이 아니라 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또이라고 하니까 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건 귀인데 귀하고 손 무슨 의미일까요? 배드뉴스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옛날에 전쟁이 나면은 칼로 상대방 병사의 귀를 도려내가지고, 이제 물론 죽이고 나서 얘기입니다. 이 귀를 쫙 절단을 해요. 그래서 왼쪽 귀만 모아와라. 하나 모아오면은 그것이 하나의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쌓이면은 계급도 올라가는 것이죠. 월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취한다는 것은 적병의 전리품, 귀를 취한다. 좀 이런 무서운 뜻이다. 라는 설이 하나고, 좀 유쾌한 뜻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귀가 있고 어떤 사람이 기분 좋은 소리를, 자기가 선택한 어떤 말이나 음악을,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귀 밑에 손을 대고 듣고 있는 이런 모습도 떠오를 수 있죠. 이게 취미고 취향이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하고 취한다 해서 취할 취가 되었다.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설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향해서 우린 달려가죠. 몸이 달려갈 수도 있고 마음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둑 좋아할 때는 바둑 두는 날은 기운을 향해서 몸이 막 달려가져요. 마음이 미리 달려갔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 취라는 것은. 이제 다시 우리의 주인공 글자 잡을 집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죠. 간단한 글자 같지만 이런 게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냐? 9구자까지는 쉽죠. 9구자 뭐 하나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알환자입니다. 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계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란을 뜻하는 한자는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이것이 꼭 닭개자, 알란자만이 아니라 모든 새의 알, 곤충의 알 이런 것도 다 이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알은 알약에 가까워요. 알약. 환약이란 말 들어보셨죠? 환약이 동글동글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으니 탄환이에요. 요즘은 탄환이란 말을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옛날엔 총알 자체가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라 둥글었어요. 둥근 게 날아가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둥글 환자 속에는 이 둥글환도 돼요. 알 또는 탄환, 알약 이런 뜻들이 겹쳐져 있고 이 한중일에서 다 사랑받는 글자입니다. 자,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이건 다행할 행, 이게 알, 그래서 약을 먹어서 다행이란 얘기인가? 아니면 탄환을 어떻게 잘 안 맞아서 다행이란 얘기인가? 애매하죠. 이럴 때 우리가 파자 말고 또 한 번의 전략이 나오니 바로 옛날 글자를 찾아보는 겁니다. 3000년 전 전서라든가 갑골문에서 찾아보는 거죠. 또는 금문에서.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모양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것만 해서는 도저히 뭔지 모르죠. 여기다가 사람. 근데 손이 이렇게 두 개를 다 표현했어요. 보통 하나인데 손이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왜 또 통과되어 있을까요? 이게 옛날 모양에서는 뭐냐면은 착고라는 게 있어요. 죄수들을 수갑 채우는 거죠. 이렇게 나무통 같은 데다가 또는 금속통에다가 두 손을 내밀게 하고 못 빠져나가게, 심지어 좀 더 심한 곳은 발도 꿰놓는 곳이 있고 또 머리까지 꿰는 곳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손만 꿰는 거, 이거를 착고 또는 수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 집이라는 글자는 잡을 집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붙잡을 집자인 겁니다. 체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집자가 들어가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여러 단어들이 붙잡는다 또는 붙들렸다, 내 마음이, 이런 좀 부정적 의미까지 같이 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옆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행행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글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씁니다. 알 환자를.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게 예술예, 제주 예자예요. 이 예가 바로 서예할 때 얘기기도 하죠. 서예 예자 한번 써볼까요? 서예라는 것도 사람이 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운자, 구름운도 되고 기운운도 되고 또 이를 운, 말한다, 표현한다. 서예도 일종의 말이고 표현이지 않습니까? 글씨로 표현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예할 때 예자가 되는 것인데 요거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야겠죠. 이것이 다행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무슨 자냐? 이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나. 이걸 아신다면 한자에 대한 박식한 분이에요. 이거 륙자입니다. 륙. 또는 그냥 육이라고 써도 되죠. 문육자예요. 육지. 지금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문육자가 되지만 옛날에 원래 이거 자체가 육자였던 겁니다. 요거만 해도 예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글자는 갈수록 간단해졌을 것 같잖아요. 갈수록 복잡해진 경우가 또 은근히 많습니다. 자, 이것이 들어가는 비슷한 유형의 글자들을 보자면은 이거 자체가 무시고 땅이고 땅에다가 사람이 뭔가 막 노력을 했어요. 마음을 두고 목표를 두고 막 예를 해서 예술, 재주를 피웠는데 그것이 하나의 힘을 형성하게 되면은 세력인 겁니다. 세도세, 권세세, 필세 할 때도 이 세자를 쓰죠. 그리고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죠. 이 재주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일주일석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을 가해야 돼요. 불. 그러면 이것은 열자죠. 자, 그렇게 보니 또 이 열자와 좀 비슷한 맥락의 글자가 하나 나오니
인사나 하고 지나가죠. 자, 이것은 누릴 향자인데 여기다가도 이걸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숙자예요. 그런데 누구 숙자에다가 점을 넣으면은 이글 숙자죠. 숙성시킨다 또는 숙차가 있고 청차가 있다 그러죠. 오래 발효시킨 것은 숙차, 맑은 것은 청차.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자입니다. 완숙, 반숙에도 쓰이니까. 그럼 요거 하나 또 인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요게 뭔데? 요거 자체가 누릴 향자입니다. 향년 몇 세 이런 얘기 하죠. 몇 년을 살았다 이거죠. 인생에서 누렸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또 묘하게 그 형상의 중간쯤 되는 모양이 있으니 행자 그리고 환자 이게 집자 아닙니까? 여기다가 벌레 회자를 넣는다면은 요거는 바로 집에서 발음이 연결된 칩자입니다. 벌레 칩, 경칩 있죠? 벌레가 왜 이렇게 따뜻해? 하고 밖으로 나오는 날이 경칩이라고 하죠. 이 칩자가 들어가는 또 친근한 단어가 하나 있죠. 칩거. 혼자 그냥 어디 은둔생활 하듯이 깊은 산골에 묻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칩거예요. 그럼 벌레처럼 고치 안에 들어간 벌레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칩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탄환. 이 탄환은 둥근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 집자가 들어가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유의해야 될 만한 글자가 바로 집착이죠. 이게 이제 오늘의 대표 단어입니다. 집착. 그러니까 잡는다 이것은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꾸. 이게 붙을 착자 아닙니까? 붙잡고 붙잡는다는 얘기죠. 이 착자 들어가는 것이 접착도 있죠. 딱 붙들어서 매이는 이런 상태. 우리가 뭘 집착한다는 것의 성질이 그래요. 고집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굳을고, 고착할 때, 고체할 때, 고집. 고집은 주로 안 좋게 쓰이죠. 잡는 게 단단해져 버리면 통하지 않거든요. 불통.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고집불통 할아버지가 되어간다면 참 곤란하죠.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대부분이 60대, 70대가 많으신데 50대부터 이제 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주변에 고집불통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더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어가야겠죠. 아집이라는 말도 있죠. 즉 모든 고집의 문제점은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고집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고집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집을 앞에 넣는 경우에는 이런 좀 오묘한 단어가 있어요. 집요. 많이 쓰이죠. 그런데 한자는 거의 모르실 겁니다. 요것이 뭡니까 요거. 작을 요자인데 요것만 하면은 자 여기다가 힘력자. 힘이 작다. 어릴 유자죠. 유치원 할 때 유아할 때 유인데 힘이 약한 애를 손으로 비틀고 있어요. 그림으로 치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아이가 팔이 비틀려가지고 앙 하고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어른의 팔이 붙들고 손을 비틀어요. 이게 요입니다. 그래서 이 집요하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남을 컨트롤하고 억지로 뭔가를 주입하고 하는 상태를 집요하다 그래요. 참 집요하다 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개념을 알고 쓰면 훨씬 좋죠. 또 이 집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가장 병이 깊은 단어가 바로 편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편집. 책 편집 말고 한쪽으로 치우쳐 집착하는 것. 정치적인 집착도 있고 종교적인 집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편식한다 할 때 편든다 할 때 편. 무서운 겁니다. 이 편이라는 것은. 편집증. 병이죠 일종의. 참 안 고쳐져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만나면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한쪽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아닌 쪽으로 생각하는 그 편집증이죠 그것이. 더 심해지면 편집광이라고도 해요. 걔 완전히 편집광이야.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제 무난하게 쓰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행, 일을 붙들고 하는 것을 말해요. 붙들고 한다. 그렇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보고 집사라고도 하죠. 교회 집사님도 있지만 배트맨에 나오는 그 집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자 들어가는 자 중에서 가장 심오한 단어가 바로 집중입니다. 중앙을 잡아라.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중을 잡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 중이란 게 중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중도는 쉬운 말이 아니죠.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중용을 말하죠. 중용. 사서삼경 중에서 한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인생에서 치우치지 않고 해하지 않는 삶을 바로 중용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용은 쓸 용도 되고 요 같은 뜻입니다. 또 떳떳할 용도 돼요. 그러니까 이 용만 쓰기보다 조금 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집중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시작됐느냐? 먼 옛날 유임금이 순임금에게 제위를 물려주면서 이 말을 앞에서 좀 말이 있긴 한데 하늘의 뜻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하늘이 너를 도울 것이니 오로지 진실로 윤자입니다. 맏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 이름에 둘째 아들한테 이걸 쓰면 좀 곤란합니다. 맏아들한테는 가능하지만 윤집 진실로 잡아라. 뭐를? 이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 기자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없고 그 중을 잡아라. 근데 이 기자가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요 골자입니다. 그 골자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집 궐중 누가 이 말을 하면은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윤집 기중이라고 내 자식한테는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남이 이 말을 할 때 윤집 궐중이라고 말해도 틀렸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안 쓰여도 알아는 둡시다. 그 골자예요. 그리고 또 지필, 글 쓰고 책 쓰고 하는 거 지필이라고 하죠. 이 필은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씁니다. 이 밑에는 분율자죠. 그 다음에 집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다. 집도했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로 자굴집자가 들어가는 것이 집착이 대표 아닙니까? 집착. 이 집착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서 가볍게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이게 옛날부터 화두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승들 또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썼어요. 집착을 놓는 그 개념으로서 내려놓을 방자죠. 하, 아래로 내려놓아라. 방하, 그 집착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방하착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선물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선생에게 물었어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내려놓아라. 방하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짐을 내려놨더니 또 방하착. 그래서 두 손에 짐을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또 방하착. 아니 다 내려놨는데 뭘 더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도 내려놓게나. 가령 그런 식이죠. 이 단어 하나도 오늘 외워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그 상태의 나를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편안한 상태일 것인지. 고집스러운 할아버지와 반대되는 모습이겠죠. 이 방화착을 우리가 그림 형태를 빌어가지고 콘텐츠화한 것이 있었죠. 한번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걸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서없는 것 같지만 그 옆에를 더듬어 가면서 진행되는 어떤 문자 연구도 나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고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